9,800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걸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래전 얘기인데 이동통신업을 하면서 한움 사업을 제가 하게 됐어요. 건물을 직접 짓게 되었고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는데 법적인 소송이 걸리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업자고 도망을 갔어요. 중간에. 왜 도망을 갔냐고 하면 보통 집을 지을 때 도면이 3개가 나간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시청에 건축 허가 낼 때 도면이 들어가고 건축사 사무실에 도면이 따로 있고 현장에서 쓰이는 도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3개를 확인했는데 건축 면적 도면이 3개가 평수가 다 틀렸어요. 원룸 건물을 지으면 매매계약서를 쓸 때 보통 건축 단가 따로 토지 단가 따로 해서 공정별로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처음이었고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세부적인 내역서가 없이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곱하기 평당 가격 얼마, 토지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썼습니다. 그걸 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뭘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을 들르게 됐는데 제가 받았던 평수랑 약 30평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제게 더 많은 면적이었고 그가 받았던 면적은 30평이 작았어요. 저한테 계산할 때는 30평을 플러스했는 금액으로 해서 총 건평이 199평이었는데 평당 250만 원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속였는 평수 곱하기 250만 원 하니까 약 1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제가 30평만큼 금액을 더 줬다는 거죠. 업자한테. 1억만큼 속였다는 거죠. 중개했던 중개사하고 업자를 같이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기다. 금액 조정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대요. 그날 밤에 이 업자가 사라져 버렸고 한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자기가 대표자라고 줬던 그 이름하고 사진은 동일 인물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있는 이름하고 그 대표자하고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기 전에 왜 저 이름하고 다르냐 하니까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는 본명이고 이건 세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그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딱 터지고 나니까 가짜 자격증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고 하면 그 사람한테 9,800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걸 책임지라고 하니까 소장이라는 사람도 나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걸 책임을 안 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옥신각신 하게 됐어요. 그러다 나니까 소장이라는 사람도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시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지 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개사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 연락처로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터졌으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이 건을 해결을 하라. 이 건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격증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당신 져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업자를 재산 추적을 제가 한 겁니다. 그 집에 압류를 제가 했어요. 가압류를 했더니 식겁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섭시다. 제가 잘못했다 한 거예요. 그러고는 원래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9,80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킨 금액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공증 하나하나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업자는 저한테 식겁을 했어요. 한 개 한 개 다 타치를 받았고 준공검사 난 이후에 하자 부분이나 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전부 다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말 안 하고 그걸 다 고쳐주더라고요. 다가구는 분양을 따로 할 수 없고 구분 등기가 안 돼가 있고 하나의 통건물로 되어 있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류상에 보면 제가 제 집을 짓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저한테 하자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자에 대한 면책을 또 받는 거고요. 법적인 아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면에 숨겨진 거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세금을 포탈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건축업자 명의로 했다가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내용 증명 띄우면서 가압류 처리까지 법무사나 변호사 끼지 않고
제가 직접 그 집을 가압류를 했고 사건 처리를 전부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공기가 2달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지체상금까지 다 물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약서를 썼을 때 내가 이 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얼마다 하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월 예상 수익금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곱하기 2달을 해서 지체상금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이 그분이 첫 번째 지었던 집이었는데 사모님 이런 부탁 드려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이 집을 모델하우스로 좀 보여주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적인 거는 책임을 물지만은 사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지금까지 집 지을 때까지 그분이 어떤 부분에 장점들이 있다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언제라도 집을 보여줄 테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면서 그분이 그 해에 집을 8채를 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을 이만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사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대요. 사기꾼한테 일을 배우면 그 사람도 사기꾼이 돼요. 사기를 치는 행위인지 모르고 배웠을 거예요. 다시는 이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룸을 운영하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잘 적어야 돼요. 특약상 1번 반드시 건축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두 번째는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거 필요 없고요. 세부 명세표를 받아야 돼요. 세부 명세표를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다 갖고 와라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눈탱이를 안 맞고 사기 안 당하려면은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어야 돼요.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내 마음에 드는 그 물건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토지하고 같이 하시는 부동산에 가실 것을 첫 권하고요. 아파트를 사든 어떤 물건을 사든 토지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무실에 가시면 그나마 안전한 것 같고요. 왜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토지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상가 통건물도 조심하셔야 되고 원룸 건물을 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